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현재 은행권과 증권 쪽에서 굉장히 사활을 걸고 진행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나 최근 증권사에서는 1인명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도 아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형저축, 소장펀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ISA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다음 달부터 해외펀드 비과세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은 아니죠. 한때 한 번 했었고 3월 달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만큼 ISA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쏟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나서 ISA에 가입하셔야만 득이 되시겠죠. 그래서 좀 오늘은 제가 이 상품을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혹 설명 중에 저의 본심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놓치지 않고 잘 들어보시면 이 상품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ISA의 핵심은 사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한다, 해외에도 투자할 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절세 효과입니다. 근데 이 절세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부터 확인해 보고 나서 그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제혜택 수익 중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1년에 납부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 원, 5년 동안 총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입니다.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월 166만 원씩 저축을 하시면 원금만 1억을 채워서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참 재밌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한 게 만약에 내가 한도를 1억까지 채워서 넣었다 하더라도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된다고 하면 내가 낸 원금의 2%밖에 수익이 안 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5년 동안. 과연 그렇다면 한도를 꽉 채웠을 때 발생되는 200만 원이 그만큼 비과세 혜택을 누릴 만큼 큰 수익이냐?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1억이 한도지만 내가 낼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생길 수 있는 비과세는 200만 원이다. 근데 이것도 좀 작다라고 너무 말들을 많이 하니 그나마 좀 한대로 풀어줬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인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3,500만 원 이하 분들은 이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비과세 이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9%를 적용한답니다. 이게 대단한 거야?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만 많은 분들이 은행에 가서 예적금만 가입하셔서 이자가 붙어도 거기에 대한 세금은 15.4%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이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15.4%를 일괄적으로 뛰어가죠. 거기에 2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초과를 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종합과세되는 부분이 그냥 이 소득에 대한 2천만 원의 초과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 다 합친 소득을 통틀어서 이 누진세를 매깁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 소득은 예를 들어 연봉이 8천만 원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 2천만 원 초과를 넘지 않고 일반 소득을 하게 되면 세금 얼마나 내겠죠. 근데 분리과세의 경우는 이거는 그냥 9%만 내고 땡입니다. 내가 8천을 받던 100만 원을 받던 상관없이. 그런데 만약에 이 분리과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에 적용이 되면 만약 내 소득이 8천만 원이라 했을 때 추가로 2천만 원을 금융소득을 추가하게 되면 종합소득이 1억이 되죠. 그러면 다 합쳐서 1억에 대한 세금 38.5%를 띄게 됩니다. 결국은 2천만 원에 대해서 38.5%니까 굉장히 큰 거의 약 40%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띄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분리과세는 내 소득이 어떻든 사업소득이 어떻든 부동산 소득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9%만 띄고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면세 비과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과세 대비해서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분들한테 과연 이게 큰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따져본다면 사실은 여태까지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본 경험에 의하면 크게
피부로 느낄 만큼 절세 효과는 많지 않더라. 오히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높은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고소득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분리과세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도움을 많이 주죠.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이나 서민들에게 이 분리과세,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에 160만 원씩 5년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일반 직장인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이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글쎄요. 수익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는 이상 사실은 큰 세제 혜택이 없고요. 또 거꾸로 오히려 수익이 크게 나서 내 원금 대비 수익 금액이 너무 커지게 되면 뒤에서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분리과세라는 것이 큰 세금의 이득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한테 과연 이 절세 효과, 분리과세가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것도 제가 함부로 방송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생각만큼 큰 이득은 없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자 여기 바로 나오죠. 총 금액 5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 3,500만 원 이하 시 250만 원까지 비과세. 근데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를 하려면 그만큼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가 소득을 냈다, 소득세를 냈다라는 서류를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 세금 부분이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ISA에 들어간 계좌 원금에 대비해서 수익이 난 금액의 200만 원 또는 이 구간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9%만 뛴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주식형 펀드 가입하시면 세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약간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 중에 90에서 95%까지는 대부분 주식을 매매하고요. 나머지 5에서 많게는 10% 정도는 예대마진이라든가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붙으면 거기에 대한 15.4%는 뛵니다. 그런데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주식을 매매 차익을 하면서 발생되는 굳이 소득을 발생되는 배당 소득 정도는 이자 소득세를 차감을 합니다. 그런데 배당 이자를 받기 위해서 주식형 펀드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형 펀드는 거의 99% 정도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ISA에서 만약에 소득이 발생되면 원튼 원하지 않든 오히려 9% 세금을 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ISA 안에 웬만하면 국내 주식형 펀드를 많이 넣지 마시라. 만약에 넣게 되면 좀 세금이 나올 수 있는 배당주형 펀드 이런 쪽을 차라리 넣으시고 일반 주식형 펀드는 안 넣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3월달부터 해외 펀드가 비과세가 되죠. 그냥 수익에 대한 비과세가 아니라 환차익에서도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가입 한도가 3천만 원이라는 약간은 안 좋은 한도가 작다는 거죠. 안 좋은 건 했지만 가입 시기부터 10년 동안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그런데 거꾸로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ISA에다가 해외 펀드를 넣었을 경우에 수익이 발생되면 오히려 그 비과세형 해외 펀드에 대비해서는 9% 세금을 더 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ISA의 해외 펀드를 넣으시겠어요? 아니면 국내 주식형 펀드 넣으시겠어요? 저라면 차라리 그냥 국내 주식형 펀드 따로, 그다음에 ISA 말고 해외 그 비과세형 펀드에 따로. 그렇다면 ISA에는 어떤 상품들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일반적으로 예적금, 이자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또는 배당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 또는 ELS, DLS 같이 주식이나 이런 파생 상품에 투자하지만 이자가 붙는 것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내는 상품들을 가능하면 ISA에다가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따지면 내가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투자 대상이 워낙 작기 때문에 실제로 납입할 수 있는 건 50만 원, 70만 원 정도가 가장 좋고요. 그 이외에 대부분 투자 상품들은 차라리 주식형 펀드, 해외형, 해외 비과세형 펀드 또는 그냥 보험사의 비과세 저축 또는 비과세 배려보험을 차라리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가는 좋다 나쁘다 표시는 안 했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쓰시는 방법은 그렇게 하시는 게 더욱 좋다. 그렇게 되면 ISA는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ISA는 어떻게 쓰시는 것이 좋은지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음은 그렇다면 ISA는 얼마나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자, 내가 원금을 얼마나 내던 간에 수익이 이렇게 났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조건은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자. 그렇다면 비과세 범위가 250만 원이 되겠죠. 자, 수익이 250만 원 났어요. 일반 상품 같은 경우 38만 원 5천 원은 세금으로 뗍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많이 떼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ISA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 들어가는 세금은 없습니다. 0원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15.4%가 아니라 9.9%를 띄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소득이 점점 불어나서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절세는 얼마나 될까요? 일반 상품에 비해서 이렇게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수익이 나는 구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반 상품의 세금과 IS 계좌의 세금 차익이 점점 줄어듭니다. 오히려 소득이 많이 불어나, 수익이 많이 날수록 절세 효과는 생각보다 많이 없다. 요게 약간의 단점. 근데 사실 이 2천만 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요. 한 달에 160만 원씩 5년을 꾸준히 납부해서 원금을 1억 채웠을 때 연평균 10% 정도의 수익이 발생돼야지만 이 2천만 원을 수익으로 걷어갈 수 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절세 효과가 있으니 만약 절세를 받으신다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자, 앞으로 보여드릴 것들은 이제 짧게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1인명 선택형, 증권사를 가든 은행을 가든 어디든지 추천하는 거는 이게 될 겁니다. 나한테 맡겨라, 다 해줄게. 왜 그럴까요? 수익이냐? 아닙니다. 보호수. 일명 수수료라고 그러죠. 수수료. 1인 맡아서 운영해줄게. 노동의 대가를 줘. 수수료가 더 셉니다. 흔히 말해서 장사가 되려면 신탁형보다는 1인명이 더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1인명을 권해드리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가 정말 투자 수익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수수료를 뭐니 다 떠나서 그냥 1인명을 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젊으신 분들,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1인명보다는 눈 한 번 더 주고 관심 한 번 더 주는, 차라리 신탁형이 똑같은 수익이 나더라도 이거에 대한 수익이 더 크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그냥 1인명은 증권사나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 신탁형은 내가 해야 되는 것. 근데 내가 그만큼 노력한 만큼 수수료도 싸기 때문에 수익도 더 많이 난다.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S 구성 특징, 투자자 유형을 이렇게 5개 정도로 구성을 한답니다. 이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투자 성향 고르시고요. 자, 두 번째, 한 투자 성향당 2개 이상의 모두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만 단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열어놓고 네가 골라라, 이렇게 해주신다네요. 정말 친절하게. 자, 포트폴리오 같은 금융상품 30% 이상 못 넣고, 같은 상품군, 예를 들면 펀드면 펀드, 안전자산이면 안전자산, 이런 자산 한쪽으로 올인할 수는 없다. 단 펀드만 100% 올인할 수 있는데, 펀드도 하나의 펀드로 100% 올인할 수 없고, 하나의 펀드도 30%씩. 다시 말하면 3개 내지 4개 펀드를 넣고 운영하셔야 된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목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론은 핵심적으로 그거죠. 절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그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내가 관리할 자신이 없다. 수수료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1인명 하시면 되고, 그냥 편하게 갈란다. 이러면 1인명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수익을 내고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신탁형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IS의 대부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